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물가 이야기입니다. 미국 물가가 올랐다고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지만 더 큰 이유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걱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구매력 감소,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는 장기적으로 나타나지요. 당장 나타난 효과는 바로 주가 하락인 겁니다.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4.2% 상승,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미 며칠에 걸쳐서 세계 주가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 여파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전해졌죠. 자, 오늘은 물가가 오르면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물가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죠. 4.2%가 올라서 세상을 놀라게 한 그 지표는 CPI라고 하는 건데요. Consumer Price Index의 첫 자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인 것이죠. 평균적으로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소비하는 품목들의 가격을 조사한 겁니다. 4.2% 상승, 이거는 전년 대비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4.2%는 2009년 이후에 최대치의 상승인 거예요. 블룸버그가 경제 전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의 2배나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이 CPI와 함께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수치도 같이 논의될 때가 많습니다. 코어란 핵심을 뜻하지요. CORE, 바로 핵심입니다. 이 CPI 조사 품목 중에서 유가, 기름값하고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수치, 이것을 코어 CPI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품목들을 제외하는 이유는요, 이것들의 가격 등락이 워낙 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 이게 진짜 떨어진 건지 이것을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황을 왜곡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코어 CPI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코어 CPI가 오르면 물가가 진짜 오른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4월에 코어 CPI는 3.0% 올랐는데요. 이것은 1995년 12월에 3.0을 기록한 이후에 최고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CPI도 뭐 굉장히 많이 한 10몇 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고 코어 CPI라고 하는 것도 20몇 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죠.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요 회복입니다. 이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또 유럽에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특히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CPI 증가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항목은 중고차 가격, 또 항공요금, 호텔요금 상승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 또 세계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원인은 기저효과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기저효과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숫자가 작아져서 현재가 커 보이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번 4월에 CPI 4.2% 상승은 작년 4월에 비해서 4.2% 상승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4월과 5월은 물가가 매우 낮게 떨어진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퍼지면서 소비가 얼어붙었고 소비자 물가도 오를 여지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 물가 하락의 절정이 바로 4월과 5월이었던 겁니다. 그 덕분에 올해 4월에 CPI가 유난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그렇기 때문에 5월에도 또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을 비롯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인사들은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지도 않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죠. 오히려 2% 정도의 인플레는 바람직한 것이니까 아직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의 물가 연동 국채에 반영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거든요. 네. 물가가 오른 만큼 실질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지 않겠어요?
이 국채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보존해주는 채권인 겁니다. 여기에 반영된 기대 인플레이션, 그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이제 가격도 달라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기대 인플레이션율, 즉 예상 물가 상승률, 이것은 2020년 3월 19일 날 0.5%로 가장 낮았어요. 거기가 바닥이었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 19일 이후부터. 그런데 현재 그것이 얼마가 됐느냐? 5월 13일 현재 2.51%가 됐습니다. 0.5%가 2.51%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물가가 매년 평균 2.5% 오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 수치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도 계속 높아져 왔듯이. 자, 금리도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코로나 이후에 계속 0.25%를 유지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걸 올리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와 달리 시장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지표가 바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국채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얻는 금리, 그게 바로 국채 수익률인 것이죠. 근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20년 8월 4일 최저점이었는데 그때 0.52%였어요. 그게 최저인데 계속 올라가지고 그 이후로 5월 14일 현재 1.64%가 됐습니다. 이것은 3배도 더 높아진 거죠. 연방준비위원회 기준금리, 정책금리는 묶여 있지만 시장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금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올랐던 겁니다. 네,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와 투자자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줄다리기, 여기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될까요? 저는 투자자들이 결국 이길 것으로 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자, 인플레는 기정사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살지를 정해야 하지요. 자, 그러자면 이 중요한 자산들의 가격이 인플레 속에서 어떻게 변할지를 내다봐야 할 텐데요. 그것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죠. 다만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어땠었는지를 알아보고 현재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마침 최근에 인플레이션 시기에 최선의 전략이라고 하는 논문이 헨리 네빌 같은 5명의 미국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1926년부터 미국, 영국, 일본의 인플레이션 시기에 다양한 투자 대상들의 투자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분석한 논문인데요. 내용이 매우 복잡하긴 하지만 마침 그 핵심 내용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길래 여기에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은 석유, 구리, 곡물 같은 원자재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인플레 시기의 수익률은 연평균 14%에 달했어요. 평시에 이런 원자재들에 대한 이 투자에서 수익률은 1%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인플레가 닥치니까 이 수익률이 무려 14%까지 치솟았던 겁니다. 자, 우리가 원자재에다가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뭐 직접 석유를 사거나 우리가 곡물을 사들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펀드나 선물 같은 것에 대한 투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인플레 때 금도 수익이 매우 높아집니다. 평시에는 수익률이, 금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평시에는 마이너스 1%예요. 근데 인플레 시기에는 13%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 금에 대한 투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는 코로나를 벗어나면서 생겨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은 인플레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코로나 같은 이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한 거예요. 인플레는 금 가격의 상승 압박을 가하지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있는 겁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은 금 가격에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현재 미국 선물 시장에서 금 가격이 온스당 1,840달러이고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금 가격이 이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 중에서 어느 쪽 힘이 더 셀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인플레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마이너스 7%의 수익률입니다. 인플레가 없는 시기에 평균 수익률, 주식 투자 수익률이 10%인 것과 매우 대조적이죠. 인플레가 심하다는 것은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이고 그것이 기업의 실적을 통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주식 투자 수익률은 인플레의 성격이 어떤지를 더 가려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마이너스 7%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인플레이션의 성격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온건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상황에 오히려 도움을 줍니다.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죠.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물가 상승률을 2%로 유지하겠다. 이것은 정책 목표다. 이렇게 내걸고 있는 것은 온건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건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플레가 심해져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본격적으로 해치고 소비자들이 물건 사재기에 나서고 이러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경제 펀더멘털이 나빠지면서 주가도 나빠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의 사례는 이런 상황들이 다 같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구별이 안 되고 그냥 마이너스 7 이렇게만 표현이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CPI 상승 소식에 주가가 떨어진 현상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투자자들이 예상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가장 직접적인 이유지만 하지만 방금 설명을 해드렸듯이 인플레 때에는 주식 투자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 또 이런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결론들 이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죠,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것이 또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을 거고 그 또한 엄청난 격동의 세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